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명순의 열린 공감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또 원도심과 신도심 등의 여러 당면 무지에 동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대전 발전의 새로운 도약 2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열린 공감의 주인공은 충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과 봉사를 펼치고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용호 대전시장 예비 후보를 모시고 그의 삶과 철학, 소신, 그리고 인생의 이정표까지 지금부터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 시장 예비 후보 송용호입니다. 네, 예비 후보 송용호 네. 후보님과 오늘 열린 공감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귀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장 예비 후보 송용호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대전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해 주셨는데 총장님의 모습, 교수님 또 연구원의 모습으로 뵙다가 이제 대전시장 예비 후보의 모습으로 만나 뵙는데요.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는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창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네. 지난주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제 네. 선거운동에 이제 막 돌입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신없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송영호 대전시장 예비 후보님의 조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대전 토박이십니다. 네. 대전 삼천동 삼천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삼천리, 예, 네. 삼천리, 제틀 삼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한밭중학교를 거쳐서 대전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출신이시고요. 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독일에서 교환 교수로 생활을 하시다가 도시계획과 건축 전문사, 연구원 그리고 이제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이제 맡으셨는데요. 또 청조근정 훈장을 또 수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내용을 추가할 거야 많이 있지만 이제 제가 대전시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은 교수로서가 아니라 건축가로서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대전시의 건축위원회 위원 또 사단법인 도시건축연구원 또 도시 3연구원 이런 도시 문제에 대해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최근 전년도까지는 대학 구조개혁위원장으로서 네. 대학 구조 개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었죠. 네. 그렇군요. 예. 이 청조근정 훈장은 어떤 상일까요? 그거는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교수 교사들에게 이제 그 열심히 근무했다라는 그러한 포상으로 이제 훈장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이제 대학 총장 등을 역임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훈급이죠. 네, 좀 늦었지만 축하의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예. 연속 근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뭐 경력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대전 100년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도 좀 감회가 새로운 것도 있으시겠어요? 예, 대전이 이제 1905년에 경부철도가 대전에 부설이 됐고 1914년에 호남선이 이제 대전에서 분기해서 네.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도역이 대전에 만들어진으로 해서 네. 교통의 중심지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대전이 된 건데 저는 대전의 토백이로서 대전의 시발점이 된 역사 대전역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가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대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런 뜻깊은 이제 100년의 해에 새정치연합 예비 후보로 대전시장 후보로 또 나섰습니다. 네. 어떤 마음가짐이실까요? 대전 시장 예비 후보가 되는 것은 대전시장이 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시장이라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또 총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자기의 본직에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냥 네. 사장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또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봉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장 자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데 지위가 자격이 필요하므로 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자리든지 간에 저의 그런 경륜과 생각을 풀어나갈 수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갖고 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마침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에 대전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뭐 본직 이후에 본직을 이제 마치기까지 쌓아오신 여러 가지 업적이나 경륜이나 경험이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또 이제 시에 또 일을 한 사람으로서 시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출마를 하시게 되셨고 이제 학자로 연구원으로 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그런 모든 역량을 총집합을 해서 이제 일을 추진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갖게 돼서 이제 출마를 선언하게 되신 이유일까요? 예, 그렇죠. 예.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플라톤은 철학자 정치론을 얘기를 했고 네. 또 맹자는 왕도 정치론 또 군자 정치. 우리 조상들은 선비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스스로 제가 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대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정치판이나 정치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 네.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그러네요. 세상을 만들기 바른, 위한 그런 것을 바른 해보고 거. 싶다. 그런 것이 제 꿈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네.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듣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건축, 도시 삶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 도시는 농촌과는 좀 다른 것이지요. 사람들이 집적하고 물산이 모이고 네. 산출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물적인 시설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도시 계획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든지 네. 또는 건축물이라든지 주거 시설이라든지 각종 상업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도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장이니까 시장과 업무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계획이 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네. 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네. 네, 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좀 원활하고 효과적인 재배치, 네, 분류, 배치. 네, 배치. 이런 걸로 네.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네. 직함을 네. 설명을 해주셨군요. 네. 이제 전계에 이제 임무를 이제 하시는 건데요. 네. 동안에 이제 선비 네. 학자로 계시다가 이제 전계에 들어오시고 나서 어떤 점이 좀 힘들다 싶은 게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다르지요. 네. 학교에 있을 때는 1년 지나는 것이 큰 변화가 없이 예측되어져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냈을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하는 새정치연합에 발을 들여놓고 시작하는 것인데 창당하기 전에 발기인 대회 다음 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무공천 발표가 됐고 그 이틀 뒤에 제3지대 통합신당 구축이 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가 조석 변이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찬찬히 살아가던 사람들한테는 네. 이게 적응하기가 조금 템포가 네.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입문을 하시자마자 이 정치계의 그 변화, 무쌍한 변수를 네. 제대로 맛을 보고 있는 거죠. 맛을 아, 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뭐 학생들을 만나는 게 뭐 가장 주된 일이고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거리에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네. 시민분들 네. 직접 접하면서 굉장히 또 느낌도 다르실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일종의 특수관계죠.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특수관계니까 거의 말하자면 일방적인 소통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계에 입문하니까 모든 분들을 이제 위에 모시고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새정치연합 쪽에 입문을 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봉사하는 현장에 나갔는데 네. 제가 가서 이저 파란 우리가 당색이 블루시가 되는데 씨블루. 네. 그런데 이제 가서 쫓아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보기 싫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아 이게 뭔가 우리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반갑게 네.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이라든지 또 한 어르신을 뵀는데 저를 보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 약속을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지키는 놈은 한 사람도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제가 그 말씀을 그 꾸지람과 야단치신 것을 한 5분 정도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바꿔 나가야 될 이 새정치다. 네. 시민들이 정치를 멀리하지 않고 정치를 질타하지 않고 쉽게 정치 현장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 그게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오히려 그런 질타나 반감을 듣고 네. 내가 행해야 될 목표나 내 정치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춰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걸 제대로 갖게 해준 반경 같은 어른이시죠. 역할도 됐겠네요. 굉장히 깊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분들의 면면이 충격이죠. 예전에는 늘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하고 서로 좋게 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 반응들이 딱 나오니까 제가 모셔야 될 국민과 시민들 네. 어른들인데 네. 딱 나오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한 충격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한 이상 또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것을 그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정치적 활동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 당연히 그런 활동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항상 새롭게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거울을 반사적으로 비춰주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제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 제자분들을 만나기도 하실 텐데 어떤 반응이던가요? 아직은 많이 못 만났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말하자면 득표 활동을 위한 거는 얼마 안 돼서 네. 제자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은 대체로 아직까지 만났던 제자들은 아주 좋은 낯빛으로 저를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어쨌든 간에 스승과 제자라는 선생과 제자라는 특수관계니까 속으로는 싫어도
와서 욕할 수는 없겠죠. 와서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싫은 감정이면은 네, 다 다가오지 않겠죠. 네, 제가 이 빛을 갖고 있는 것은 네. 우리 제자들한테, 대학에 있었던 우리 동료 교수들한테, 네. 또 저를 쳐다보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 저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한테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빛을 지고 있는데 그 빛이 빛으로서 그냥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 빛을 지고 제가 해야 될 도리를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빚을 다짐을, 지고 있는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이 충남대학교 총장님의 모습일 텐데요. 총장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어떤 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싫어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싫어하는 일도 했고 좋아하는 일도 했고 그런데 오늘은 그냥 사람들한테 크게 호응받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아쉬워하고 저렇게 됐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 하나만 소개를 드린다면. 네. 제가 총장을 하면서 공주대학과 공주교대와 3개 대학 통합을 제안을 했고 총장들끼리는 합의를 했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후원을 약속을 했었댔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이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이 됐어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세 개의 대학이 합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 세계적인 대학, 서울대학 이상 가는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하나 정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총론에서는 그게 올바르고 동의들이 다 됐어요.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서로 여러 가지로 서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았고 또 제 자신의 그런 그 잘못으로는 이게 맞는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독선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성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 급하게 서둘렀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더 충분히 기다리면서 모든 분들의 이해관계가 조율이 되고 의견이 조율이 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충분히 그러한 것을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끝나게 됨으로 해서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도 아픈데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지역사회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구나. 오히려 선으로 하려고 하고 올바른 뜻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됐다라는 그런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정치를 네. 하면서는 네. 어떤 그러한 이견들이 노출이 될 때는 그 이견들이 충분히 서로 화합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제가 그때 받았죠.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생각은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라고 여쭤면 잘된 일, 좀 실적이 좋았다는 일을 먼저 떠올리거나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지금 아쉬웠던 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무산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새롭게 얻은 교훈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실 또 시간을 따라서 드려볼게요. 잘한 것도 저 혼자 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했던 것들 중에 이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출범을 시킨 일. 또 우리 대학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조금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대학 출신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사범대학이 없음으로 해서 상대적인 그러한 그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에 사범대학을 신설을 했다든지 또 우리 지역이 과학이 중심이 되는 과학단지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과학단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연구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이라든지 지역 특수성을 살려서 그런 대학원들을 만들어서 우리 대학의 특성을,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그런 학문적 기구를 만들어냈던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보람이 있는, 그러나 그건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네. 특히 우리 졸업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이름을 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 해놓겠으니 나중에 총장님은 도장이나 찍으십시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협조해서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제가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죠. 협력 체계로. 예. 네. 그런 협력 체계를 얻기까지는 또 그 전 사전에 어떤 또 네, 마음의 나눔이나 소통이나 이런 게 충분히 바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협력 체계를 통해서 또 좋은 성과물을 또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예, 그랬기를 저 희망을 하고, 그러나 하여튼 그분들은 그런 좋은 선의로 했고, 그 선의를 모여지도록 했던 사회적인 분위기, 학교의 바람, 네.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 것이지 저 개인적인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도적으로 이제 그거를 앞에서 갔던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한 일은 요만큼이고 그분들이 한 일은 엄청난 알겠습니다. 것이죠. 네. 서로의 협력적인 공주를 통해서 네.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요만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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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만큼. 이만큼의 네, 주위의 협력을 얻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도시를 새롭게 네, 효과적으로 그리고 재배치, 재분배를 하는 도시 전문가라는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 시장 후보들께 여쭤보는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요즘 가장 정말 뜨거운 감자로 보상이 되고 있는 게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리고 또 원도심 그리고 신도심 어떻게 또 활성화를 시켜 나갈 것인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시장 예비 후보로서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장 후보로서도 그렇고 대전을 고향으로 둔 대전 사람으로서 대전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현주소를.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대전은 이제 100년, 110년의 네. 이제 도시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도시의 시작이 된 것이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 대전에 마련됨으로 해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교통의 결절점으로서 네.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됐죠. 근데 아시다시피 대전에 처해져 있는 위기는 호남선이 물동량이 물론 사람만 운송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KTX의 분기점이 5송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울 중심으로 볼 때는 대전을 통과하지 않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3남이라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대전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서울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전이 어떤 결절점으로서 집합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는 그러한 위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이제 바로 지금 독일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 계십니다만은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언제 통일이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목전에 다가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럴 때 대전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남한에 있어서는 지리적으로는 중심이에요. 교통으로 봐서도 중심이었었고 그런데 앞으로 통일이 될 때 대전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위기가 있는, 그거는 기회이자 역시 위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 기회이자 위기인 것이 뭐냐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가 우리 지근거리에 건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위기인 기회로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이제 우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내려오게 된 것은 사이언스타운 과학 연구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돼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신동 대동지구에 올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위치가 대전과 세종과 청주의 트라이앵글의 가운데 정도에 속해 있어요. 이것은 대전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대전의 지리적 중심성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것이기도 하고 네. 대전과 세종과 청주로 봐서도 아주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에 대비해서도 대전, 세종, 청주가 하나의 메가로폴리스로서 작동할 수 있는 계제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주고 있는 것이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과학 전문 연구 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연구 결과물들이 스피노프 돼서 나올 때 그거를 대전과 세종과 청주에서 받아서 산업화할 수 있고 벤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자리와 향후의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 됐다. 미국에도 보면 트라이앵글이라는 앵글 파크라는 것이 저쪽 버지니아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한 과학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도시가 연결되면서 동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대전과 세종과 청주가 서로 다른 행정 체제를 갖추지만은 사실은 한 개의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작동해야지 앞으로 대전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이고 네.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대전에만 생각해 본다면 대전 원도심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지금 다운되고 있는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원도심 지역에 예를 들어 삼성동이라든지 선화동이라든지 오정동이라든지 소재동이라든지 이런 이 교통이 좋은 일원에 벤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면 시나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벤처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대전으로서부터는 대전시의 경제적인 여건에서는 성장 동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풍부한 인력이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전과 세종과 청주를 볼 때 특히 대전과 세종은 지금은 우리가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묶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우리는 유성이라는 좋은 온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전체를 볼 때 대전과 세종을 엮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처음에 세종시를 계획하게 될 때는 도시 간의 연담화, 도시 간에 맞붙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겠죠. 그 사이를 갈라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거꾸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전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그 두 도시를 연담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거꾸로 연담화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활 경제 공동체로 엮어줄 수 있는 오히려 반대의 시선으로 어반 인프라, 도시 시설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게 유성의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스파 힐링 타운 같은 것이 저쪽 유성에서 세종시와 계룡산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양쪽에서도 이용을 하고 도시민 전체가 우리 전국 국민도 활용하고 외국인들이 오면 또 그걸 관광으로 자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요. 그렇군요. 예.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하고 원도심. 세종 유성까지 그렇게 그렇죠. 예. 같은 관점을 지금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그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또 어떤 현안을 제가 원래 주실까요? 그 독일의 뮌헨에 있는 뮌헨 공과대학에서 한 2년여를 그 소위 도심 보행자 공간을 주로 연구를 하고 왔어요. 도심 보행자 도심 보행자 공간. 이제 그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유럽의 도시들은 성곽 내에 있는 도시들과 성곽 외에 사람들 사는 사람들로 이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 크다 보니까 성곽 내라는 게 좁은 도시니까 옛날에는 마차 중심의 도시였다가 지금 자동차가 되니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로는 활용하지 않고 전부 다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원도심도 이제 원도심의 업무 기능은 다 신도심으로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도심은 지금 남아있는 게 소비 상업 기능밖에 없어요, 거의. 그럼 이것을 문화와 관광, 이러한 기능으로 만들려면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도청과 대전역 사이의 그러한 중앙로 자체가 교통의 중심축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거기서 어떤 축제를 벌리는 네. 그런 광장 기능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것이 네. 바로 도심 보행자 전용 광장 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누군가 이런 예.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전역부터 도청 사거리까지의 구간을 잔디를 깔던지 해서 그 공간은 그렇게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같은 개념일 거예요. 하신 그러니까 분이 계시기도 뭐냐면 저 잠디를 깔든지 네. 돌로 깔든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대화를 하고 그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또 문화적인 그런 상황을 즐기고 또 쇼핑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바로 지하철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네. 지하철. 지하철이 없었다면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경을 갖출 수가 예. 없을 텐데.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자가용으로만 접근한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근데 지금 지하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사람들은 공급이 되고 또 일정한 시간대에 물류는 일정한 시간대에는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네네. 그런 공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하철은 꼭 지하철이어야 된다. 도시철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시철도라는 말이 나와졌는지 모르지만 도시철도라는 막연한 개념보다는 지하철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 그걸 도시철도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한다면 시 외곽 부분, 예를 든다면 대전의 원도심과 신탄진, 원도심과 유성 이런 것을 연결할 때 일부 구간은 지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일부 구간 또는 하천을 건너게 될 때 넓은 하천, 좁은 하천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도 지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조화되는 지하철은 지하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구간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 노면 철도인 경우가 되면 그건 트램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버스, 자동차 노선과 지하철이 교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량 수송을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트램카는 전차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2량 정도의 차량이 되는 것이고 지하철은 4량 내지 8량 정도가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량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속도가 차이가 나고 노면으로는 자동차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지만 지하로 가게 되면 약 한 8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운송의 속도와 운송량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은 도시철도 2호선은 내가 보면 도심 구간에서는 적어도 도심 구간에서는 지하철 구간에서는 필히 지하철로 뭐 가야 된다. 가야 되고 일부 외곽 구간에서는 도시철도 그렇죠. 역할을 하더라도 이렇게. 임야를 지나면서 일부러 지하철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지상으로 나와도 된다. 그런 이제 구상으로 대전 발전에 또 신성장 동력을 또 유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하고 세종하고 연계가 되는 또 유성의 관광 온천 스파 문화 힐링 타운. 그런 걸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좀 가볍게 해서 인간 송룡호를 탐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우선은 어린 시절, 유년의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손룡호였을까요? 저는 이 산과 밭과 그러니까 산틀 밭을 마구 헤매고 돌아다니는 소년이었습니다. 산들 소년. 여름에는 그냥 예전에는 펜스 하나만 입고 새알을 주스러 다닌다든지 고기를 잡으러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 겨울에는 얼음지치러 다니는 그런 것들. 하여튼 산과 밭을 마구 헤매고 쏘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잘 달리고 잘 놀고. 뭐 지금쯤의 계절이라면 이제 뭐 산과들의 새순이 돋고 네, 꽃이 피기 네. 시작하는 네, 요맘때는 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정도는 아직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저도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농번기라든 이런 것과 이제 조금 괴리감이 생기는데 네. 봄보리를 갈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을 보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심고 씨를 뿌리고 네. 봄보리는 겨울이 지나간 다음에 보리 씨를 뿌립니다. 추수는 거의 같아요. 추수는. 같아요? 네, 거의 같습니다. 한 5월 정도가 아닌가요? 보리를 글쎄 추수하는 5월 정도, 6월 정도인데 네.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같은데 네. 지금 아마 보리 씨 뿌리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도와서 하기 싫은 일 이제 끌려가서 가서 이제 뭐, 들 일을 해야 되는 네. 것이죠. 자식들이 다 뭐 일꾼이었어요. 예. 아니 실력이었으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네. 의무였죠. 예. 그런 것이고 그때 꿈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자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 갖고. 네. 부자 되는 것. 부자 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동차 자가용 좀 태워드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박한 꿈 이루셨나요? 아버님 어머니 자동차 태워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쉽게 우리 나라가 발전하니까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루어드렸죠. 그래서 부자로 살고 계신가요? 마음은 부자인데 실제로 뭐 별로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집 한 칸 지니고 사는 큰 불편함이 없이 사는. 마음 부자라. 마음은 부자.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자의 꿈을 이루신 곳은 축하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지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성씨가 성씨만큼 네. 이제 송가잖아요. 항상 의관을 정제하고 예의를 지켜라. 항상 밥성머리에서 앉으면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용모를 단정히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예절을 지켜라. 이게 늘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의 바른 소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남들이 볼 때 예의가 안 바르다, 불량하다 이런 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예의 바른 소년이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그 일이 하나 없으신데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님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못 살으셨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셨어요. 물론 저도 함부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은 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다 들어주셨고 하지 말라는 일을 거의 그런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껏 어렸을 때도 살았고 그분들이 올인해서 저를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굉장한 유산을 물려주셨네요.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네. 의관을 정제하고 예의 네. 범절에 항상 준해라. 네. 그러니까 옷차림새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거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의관을 네. 정제하고 항상 품격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 예비 후보십니다. 자, 그렇게 지내셨고 천년 시를 지나서 지금의 부인과는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별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얘기인데 오늘 그래도 아는 실현 사람들이 이야기? 있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남들처럼 10년 이렇게 연애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저희 아내는 이미 대학원을 졸업했었던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서울대학을 다녔고 저희 아내는 연세대학을 다녔는데 우리 두 지도 교수나 교수님들이 연합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셨어요. 일을 같은 과업을 수행하셨는데 저는 우리 쪽 조교로 연구 보조원으로 또 제 아내는 이제 그쪽 교수님의 연구 보조원으로 이렇게 나와서 만나고 함께 한 1년 정도 열심히 연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동하셔. 서로가 서로가 눈짓 한 번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만남이네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집사람 고생시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고생시키면서. 네. 말 나온 김에 가장 고생을 시켰다 싶은 게 어떤 게 있다고 자백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 지금 뭐 정치하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제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원하니까 네. 원하는 것이 동의는 아닌데도 흔쾌히 불구하고 받으셨고. 흔쾌하지는 않지만 동의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게요. 박수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힘의 발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제 뿌리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셨고 가족이었 네. 예전에 우리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니까 거기서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네. 제가 어떤 일도 못하죠. 그렇죠. 예. 뒤가 늘 궁금해갖고 일을 할 수가 그렇죠. 없죠. 앞으로 전진하는데 네. 아주 네. 네, 제약이 네. 많습니다. 네. 부인께 이제 미안한 일은 그게 가장 걸리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화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 없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거는 내 인생의 좀 역경일 수가 있었다 싶은 일이 있으셨을까요? 뭐 특별하게 뭐 아내하고 마음이 달라서 생겼던 일은 없고요. 제가 보기보다는 조금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런 것들을 돈도 없는데 뭐 자꾸만 나가서 술 마시고 그래. 집에서 좀 일찍 들어와서 좀 있지. 또 집안일이나 좀 보지. 뭐 그런 정도의 불평들은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잘 버티고 지내왔어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아주 확실한 동조를 얻고 이제 출마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또 고마운 마음 또 앞으로의 그런 마음을 우리 부인께 카메라 보시고 한번 감사의 마음 표현을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실까요? 항상 나를 흡족하지는 않지만 늘 도와주고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나의 최고의 후원자며 지지자인 아내 모카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할게요. 손을 흔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좋습니다. 오늘 열린 공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송영호 대전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의 열린 공감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새정치연합의 송영호 대전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전 시민들께서 가장 중복적으로 많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궁금해하는 것이요. 온도심의 해결 방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서 이러한 것들로 새로운 에너지 창출을 효과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좀 주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의 성격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의 성격이 도시교통 중심의 성격으로부터 문화와 행동의 공간, 만남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 그걸 위한 도시적 시설로서는 역시 도심 전용 보행자 광장 거리 및 구역 설정을 통해서 대전역을 물류 중심과 컨벤션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을 배치를 하고 도청에는 문화시설,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호텔, 아주 초특급 호텔
정도가 그 배후에 들어서게 되고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양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도시공간이 교통의 공간으로부터 시민의 활동의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대전 도심의 성격이 바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대전 도심, 원도심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재개발 위주로 도시를 변화를 시키고 발전시켜 왔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도심의 재생, 도심 공간의 유지와 공간성의 유지와 도심의 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의견을 들어서 재개발보다 뜯어 고치는 일보다는 완벽하게 고치는 일보다는 도심 공간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시 교통 중심에서 문화 활동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도시 재생을 다시 갖추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과학 벨트도 물론이지만 창조 경제의 전초 기지로 대전이 해야 할 많은 성장 동력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벨트와 과학 연구 단지 또 우리 대전에는 15개 정도의 대학들이 있는 교육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결과물을 충분히 산출하고 있고 또 인력도 충분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구도심권 이론과 저렴한 그러한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투자를 시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면 아마 젊은이들의 창업도 보장이 되고 또 일자리도 생산이 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잡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쪽에 주력을 할 것이고 또 하나 기존 도시에 있는 기존의 소상인들이 있습니다. 소상인들이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강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질문으로 함께 네, 참여해준 시민들 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정말 대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밀도 있게 심도 있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어서 대전 발전의 제2의 비상 아주 힘차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의 인생의 계획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철학이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살고자 합니다. 또 후진들과도 정치적인 활동 영역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싶고요. 또 신인 정치인들도 훌륭하게 뒷받침해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전은 저의 고향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대전은 여러 외제 수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대전을 보면 넓고 편안하고 푸근하다. 그것이 대전의 아이덴티티라고 대전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3대 지천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온천이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대전 자체를 편안하고 쉴 수 있는 충분한 문화적인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또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넓고 포근하고 푸근한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잘 재정비를 해서 네, 힐링이 있는 그런 타운,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정적인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명순의 열린 공감은 충남대학교 전 총장이자 새정치연합 송영호 대전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 시대를 사는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